자, 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삼익빛이 거기에 따른 영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부터 계속 얘기했었죠. 9월부터 부산은 남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세 상승을 한다.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몇 수십 번을 강조를 했는데, 자, 파동상으로 보면은 9월이 시세가 턴하게 되는 그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파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은 끼워 맞추기가 되는데, 시세에서는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를 때가 이유 없이 오를 때가 가장 많이 오르죠. 그리고 시세란 거는 의심과 회의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회의를 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오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질 때는 시세가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점이라 그러고, 바닥에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일 때 우리가 그것을 저점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통과를 하고 시세가 대세로 남청동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으로 반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삼익빛이가 갑자기 지금 중심으로 해서 교통환경 평가가 끝났죠. 그리고 지금 이제 건축심의에 지금 10월 달에 건축심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단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시세는 대략적으로 어떤 윤곽을 가질 건지, 그리고 삼익빛이 외에 이 부근에 있는 단지들은 또 어떠한 영향을 받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는 우리가 매수를 할 때 50% 실거주, 50% 투자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면에서 삼익빛을 사시는 분들의 아마 대부분은 투자 90과 실거주 10%를 보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그래요. 자, 그러나 지금 이제 건축 심의가 올해 끝나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끝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과정들이 있죠. 자, 그 남은 과정들을 좀 이따 볼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주택자들이 지금 기존에 1주택자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자, 투자가 90, 실거주가 10%라 그런다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재건축으로 갑니다. 네. 자, 지금 단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 정도 보시고, 지금 단계는 교통환경 평가가 끝났다고 그랬죠. 끝나고 이제 건축 심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건축 심의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는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단계 건축 심의 그 전의 단계는 예비 사업 시행 인가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기본 계획을 세우죠. 자, 위에 보시면 이제 도표 나와 있는데,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입주민들의 10분의 1, 10%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비 안전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하게 되면은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텀이. 예비 안전 진단을 받고 나서 한 달 정도 보통 보면은 걸리게 되는데, 그 단계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죠. 안전진단 신청을. 그래서 예비 안전진단과 안전진단 그 텀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많이 걸리면 한 3달 정도 걸리고, 그래서 안전진단 받는 데는 보통 보면 또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이나 길게 또 잡으면 또 3달, 단지에 따라 다르겠죠. 3달 정도 걸리고, 그래서 이제 구청에 이제 신청을 하고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이 돼서 이제 안전진단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일반적인 우리가 보시면은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은
지금 금호 올림 있죠. 남천동 금호 올림이 대략 보면은 고기 두 단지로 나누게 되는데 고기가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삼익 기존이었고 절반 정도는 삼익 빌라였습니다. 빌라 한 동짜리가 이제 좀 큰 규모인데 거기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빌라 부분도 한 대략 뭐 한 몇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1억 정도는 뭐 단지에 따라 다르지만 1억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넘긴다. 그리고 요 비용들은 각축을 해야 돼요. 동의한 사람들 아니면은 전체 이제 조합이 될 사람들끼리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네. 이제 기존에 이제 관리비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이제 안전진단을 받는 게 아니고 새로 이제 여기 입주민들끼리 돈을 모아서 안전진단 비용을 새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 통과하게 되면은 재건축 지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설립되죠. 요 단계에서 이제 제가 누님 말씀드렸듯이 시와 협의를 해서 종상향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종 주거지는 3종 주거지로 종상향을 하고 3종 주거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지로 해서 주상복합을 올린 경우도 있고 뭐 그럴 때는 이제 기부 체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기부 체납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토지를 뭐 일반 사람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뭐 단지 안에 뭐 공원을 만든든지 그래서 기부 체납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 면적은 좀 좁아지게 되겠죠. 대신에 용적률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서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익피치 같은 경우는 교통환경평가가 이제 끝나고 건축심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자, 건축심이 하나 남았는데 요 단계가 바로 넘어가게 되면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될 때 시세가 많이 오르는 국면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 추진위가 생길 때입니다. 재건축 소식이 없다가 이제 추진위가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한번 크게 올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추진이 생기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제일 쌉니다. 재건축은. 그리고 안전진단 통과되고 조합 설립될 때 그때 한번 또 크게 움직이고 대부분 보면 단계마다 이제 재건축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 그때 또 크게 한번 오르고 관리 처분 이제 떨어질 때 그때도 한번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거의 사람들이 99.99%는 재건축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뭐 새 아파트에 뭐 신축 아파트 투자하거나 주상복합에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와 지금 관리 처분 그 사이도 단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텀이 많죠. 뭐 단지가 뭐 소규모다 이러면은 금방금방 되는데 최대 뭐 1년 반? 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단계가 많기 때문에 그 단계 하나 넘길 때마다 시세가 조금씩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에 투자를 거의 대부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이라든가 기본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보면은 이거 입주민들이 일을 다 처리를 못해요. 조합이나. 그래서 대부분의 그 아파트 이제 재건축 단지들은 정비업체라고 있어요. 정비업체들한테 위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거기 사무실 안에도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전화도 계속 받아야 되고 또 서류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뭐 도장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정비업체 대부분 한 100%는 아니지만 뭐 열애아홉 정도는 정비업체가 맡겨가지고 재건축을 이제 추진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도 저는 뭐 재건축이 뭐 이 텀 사이에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데 건축심의가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심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지금 9월달에 또 맞아 들어가요. 제가 눈이 말했던 9월달입니다. 9월달에 맞아 들어가고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건축심의가 이번 올해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2030 그 부산시 그 정비계획 있죠. 거기에 층수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61층.
네, 해안가 거기 그 고도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하고 그래서 올해 지금 12월까지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12월 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월 달에 건축 심의가. 그래서 무조건 여기 삼익비치는 건축 심의에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거 지금 설계를 다시 짜야 돼요. 네. 그럼 엎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엎어질 가능성은 한 10%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매물이 나와 있는 거는 한 바로 살 수 있는 게 한 지금 30평 84mm가 84제곱미터가 한 7억 3천에서 5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바다 조망이 있는 단지들이 있죠. 거기 301동하고 308동 바다 조망이 가능한 그 사이드 그쪽 그 단지는 한 8억 정도는 최소 8억 정도는 매매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관리 처분인가까지는 시세가 조금 더 들 것 같아요. 크게 이렇게 막 현재처럼 저점에서 지금 뭐 거의 한 30-40% 정도 올랐죠. 뭐 한 적게 오르면 한 20% 정도, 20%좀 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달 만에 올랐는데 이제 관리 처분 인가로 가면 갈수록 투자 비율은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지금 현재로는 90에 10이죠.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무뎌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일단 염두에 주셔야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삼익빛이라는 부분들이 재건축을 한 이유입니다. 재건축을 이제 시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사진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 삼익비치가 만약에 재건축이 됐다. 자, 아파트가 이제 멋진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러면 그 일대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external effect라고 그럽니다. 외부 효과라 그러는데, 자, 어떤 지역에 이제 차가 안 다니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버스가 하나 생깁니다. 버스가 하나 생겨요. 버스가 이제 노선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버스 정류장이 생기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부근에 있는 그 단지들이 주위에 있는 그 상가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동인구가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근이 장사가 잘 되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 외부 효과에 역효과도 있습니다. 외부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죠. 자, 버스 정류장이 생겼다. 거기 버스 노선이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가 피해를 받고 타격을 받는 쪽은 어디겠습니까? 택시 기사들이죠. 자, 기존에는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무조건 탔어야 되는데 이제는 버스가 생기니까 택시 기사들이 그만큼의 수익이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생겼을 때 내부 효과도 있고 외부 효과도 있습니다. 익스터널 이펙트라는 외부 효과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가장 유심히 봐야 돼요. 이게 바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현상이 생겼을 때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를 제가 다시 한번 또 나중에 자세히 한번 언급해 드리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효과, 경제적인 어떤 대응이라든가 방안, 아니면 나에게 끼치는 영향들, 주위에 끼치는 영향들을 쉽게 풀이하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책을 한번 또 추천하자면은 팀 하퍼드라는 그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이 경제학 콘서트라고 1, 2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시면은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분증 들고 가셔가지고 이 책을 한번 빌려가지고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여기에 외부 효과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에 대한 그게 얘기도 있습니다. 예. 왜 부자 동네로 가야 되느냐? 왜 가난한 동네에 살면 안 되느냐?
가난한 동네는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부자 동네는 계속 부자들이 살았던 동네죠. 네. 그래서 가난한 동네가 부자 동네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자 동네가 가난하게 되는 동네도 거의 없고. 네. 그래서 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퀀트입니다. 퀀트라는 거는 계량 분석, 수학적 확률 분석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것도 크게 보면은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에 따라서. 자, 쉽게 설명하자면은, 자, 삼익비치가 재건축을 해서 멋진 아파트가 등장을 합니다. 기존에는 허름한 아파트였죠. 30년, 40년 된 허름 아파트고, 뭐, 많이 노화되고, 뭐, 지저분했죠. 근데 새 아파트가 등장해서 멋진 아파트가 등장합니다. 그럼 주위 일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이 오른다. 자, 삼성전자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예, 거기서 따라가는 올라가는 주식이 뭔가? 당연히 하이닉스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뭐 반도체 하청업체라든가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퀀트 기술을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삼익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로 좀 봐야 되는데, 퀀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제가 좀 수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 수식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자동적으로 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자동적으로. 이게 델타 값하고 세타 값하고 연관지어서 지금 만든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이제 복잡하니까, 자, 보시면은 하나의 어떤 현상, 하나의 주식이 어떤 뭐 리드를 해가는 주식이 생겼다. 이럴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안해내는 사람이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이 사람인데, 요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연봉을 1조 받는 사람이에요.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연봉이 1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가장 퀀트가 가장 많이 각광받고 수익률을 가장 많이 내고 있어요. 예. 자, 하이닉스라는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는지, 삼성전자를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는지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삼익비치라는 그 아파트를 언제 사야 되는지, 그 주변의 아파트를 언제 사야 되는지 감이 안 와요. 그럴 때는 활용하는 게 뭐냐면은 리딩하는 주식이라든가 리드하는 부동산이 생겼을 때 따라가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관관계를 우리가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익비치가 오르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도 무조건 같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착안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착안을 하시면 되고, 항상 연관관계를 가지더라. 우리가 지금 먼저 치고 올라가는 부동산이나 치고 올라가는 주식을 우리는 메이저라고 합니다. 메이저들이 움직이는 리딩하는 주식, 리딩하는 부동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창업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과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제가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2009년, 뭐 2008년, 요때 2009년부터 이제 시세가 그 저번 파동이죠.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위기를 딛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때 대표적인 주도주가 삼익비치였습니다. 그리고 우동의 대우 마리나였죠. 자, 삼익비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인근 단지들의 영향을 반드시 줄 것이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삼익비치보다 더 탄력성이 높은 부동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자, 삼익비치는 최근 10년 동안 2009년부터 시작해서 실거래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최저점에 비해서 3배밖에 못 올랐어요. 자, 그런데 이 사진에 보면은 이게 근방에 있죠. 지금 남천동 바로 옆에 그 황경산 지하철역 그 앞에 있는 광안맨션입니다.
여기가 그때 2008년, 2009년 당시가 5천에서 7천 정도 거래됐거든요. 예, 광화매션이 한 7천, 금매가 나오면 한 5천. 근데 여기는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죠. 광안 도샵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준주거지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요 시세가 이제 6억이 넘어갑니다. 자, 12배가 올라가게 돼요. 12배. 자, 이 여기서 이제 퀀트라는 기술들이 우리가 발휘가 되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같은데 사막에 아무것도 없죠. 거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예, 뜬금없는 투자가 되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라스베가스가 생긴다, 무슨 호텔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예. 트럼프 같은 사람은 여기 액션을 어떻게 취하겠어요? 미리 가서 먼저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투자를 안 합니다. 뭐가 생기니까 트럼프 따라갑니다. 돈 들고. 그 옆에 하나 사놓죠. 땅을. 그 옆에 뭐 상가라도 질 만한 땅을 사놓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뭔가 리드하는 뭔가가 생기게 되면 그 따라가는 주식들이 따라가는 부동산이 반드시 생긴다. 근데 그 따라가는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그 탄력성의 개수가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단지보다 작은 거예요. 반드시 그 단지보다 작아야지 그 탄력성이 큽니다.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서울 강남의 집값이 폭등을 했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보시면은 전통적인 강자가 반포주공 1단지, 뭐 대치동에 뭐 음마파트도 있고 아크로 리버파크도 있죠. 거기는 많아야 2배입니다. 많아야 2배인데 그러나 그 주위에 보시면은 방배동, 노련동 이쪽에 소규모 단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소규모 단지들 중에 평수가 84mm, 뭐 59mm 되는 그 아파트들 중에 3배 오르는 아파트 많아요. 자, 몸집이 큰 거는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작은 것들은 움직이기가 굉장히 빨라요. 예, 그게 이제 탄력성의 차이거든요. 변동성의 차이. 델타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 아크로 리버파크 움직이더라. 반포주공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움직인 것을 확인하고 그보다 몸집 작은 걸 고르면 되죠. 예. 자, 그 결과가 지금 12배 나타났습니다. 광안맨션이요. 예. 그래서 삼익비치가 과거에 올라갈 때 그 단지보다 작은 아파트들은 그 인근의 작은 아파트들은 3인 아파트가 200% 올라갈 때 다른 아파트들은 300배 올라갔어요. 300%.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지보다 작은 아파트, 재건축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 아파트들을 여기도 뭐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상상이 바뀔게요. 예. 자, 삼익비치가 만약에 15억까지 간다. 예, 분담금 포함해서 15억 간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사이즈가 작은 거 가벼운 그 단지들 있죠. 몸집이 작고 가벼운 단지들은 여기에 비해서 3배는 더 오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삼익비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단계들, 앞으로 단계들. 그래서 지금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가 이제 통과하게 되면 관리 처분으로 갈수록 탄력성은 떨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 외부 효과, 익스터널 이펙트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죠. 네, 거기에 맞게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추천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